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동거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동거 뭔지 아시죠? 남자 여자가 결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오케발님. 오케발님 얘기했죠. 오케발님이 혼인율이 이제 우리나라 점점 떨어지면 결혼 없이 동거하고 살아가는 남녀 커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 문화로 넘어갈 거라고 얘가 있는데, 동거하는 커플이 많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어떤 분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셨는 것 같은데,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혼 남녀들은 쪽팔려서 사회적 시선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싱이라는 표현을 거쳐 TV에서도 당당하게 이혼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거도 조만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내피셜인 것 같은데 내가 봤더니 댓글 다신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댓글 다신 분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담긴 본인 생각인 것 같아요. 글쎄요. 글쎄. 저 앞전 영상에서도 분명히 저도 이제 뭐 동거문화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씩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요걸 나눠가지고 문장이 3개인데, 자, 첫 번째. 예전에는 이혼 남녀들은 쪽팔려서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엄밀히 얘기하자면 지금도 이혼남, 이혼녀의 인식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혼남, 이혼녀 있는 건 사실이야. 뭐 돌싱 있는 건 사실인데, 그냥 이혼 안 하는 사람보다 불리한 건 사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도 많이 하고 널리고 퍼지다 보니까 인식이 예전보다는 좀, 예전에는 정말 안 좋았고, 예전에는 이혼했다고 하면요 직장에서도 불이익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불이익 엄청 많이 받았어. 옛날에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치 못 받았어요. 직장에서도 인간대접 못 받았습니다. 이 프레임 때문에, 사회적인 프레임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혼남, 이혼녀에 대한 인식은 안 좋습니다. 특히 이혼녀 인식은 더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혼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뭔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결혼을 이제 파기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게 되었을 때 각자가 살아갈 때 잘 살아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둘이 사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 이제 분리돼가지고 각자 인생 사는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뭐 이혼남이나 이혼녀 살아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힘들게 살아가세요. 힘들게.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사회적인 프레임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지만 이제는 돌싱이라는 표현을 거쳐 TV에서도 당당하게 이혼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TV가 미친 거죠.
이걸 어떻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당당하게 만들 생각을 하는 거지? 난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당당한 게 아니라 무모한 짓이죠. 요즘에 뭐 이혼한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돌싱남, 돌싱러들을 다시 뭐 재결합하기 위한 그런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혼한 사람들이 이제 연예인 그 전에 이제 같이 이제 혼인했지만 이혼해가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묶어가지고 방송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과연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방송국이 시청률을 먹고 사는 거지만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런 어떤 이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비혼주의자님 오세요? 이혼이라는 게 개인사잖아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잖아.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각자 아픈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방송 컨텐츠로 나온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프로그램 중에 뭐 우리 이혼했어요? 그 프로그램 있는데 난 그거 제일 마음에 안 들어. 뭐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돌싱관리 프로그램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싸그리 다. 그냥 시청률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서로 간에 어떤 결혼에 대해서 뭔가 아픔이 있는 거잖아.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혼해가지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다시 앉혀가지고 데이트하고 하는 것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방송국에서 돈 벌려고 한다고 하지만. 서로 갈 때까지 가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냥 서로 살짝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하는 걸까? 거의 원수 같은 사이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얼굴 보기만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근데 연예인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시 다정한 척 보여주고 이런 게 과연 맞는 걸까요? 과연? 그리고 무슨 돌싱이 뱃설도 아니고 돌싱이 나와가지고 커플 찾는 게 말이 돼? 커플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이제는 이제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잖아.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시들시들해졌잖아요. 자, 이거는 당당한 게 아니죠. TV에서 당당한 게 나오는 게 아니라 TV가 미친 겁니다. 이거는 진짜. TV가 또라이예요. 그 종편 채널이 미친 겁니다. 시청률 몇 프로 더 얻으려고. 지금 보면 TV도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이미 어떤 그런 공정성과 윤리성을 상실했다고. 돈이 되는 거면 다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갈 때까지 가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는 증거가 이겁니다,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잖아요, 여러 개. 이게 지나가다 이제 결혼하는 이제 자녀들도 볼 수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할까, 과연? 이혼하고 나서도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거네. 이런 현실은 어때요? 이혼하고 나면 안 받습니다. 얼굴 보는 것만 지긋지긋해가지고 안 봐요. 안 그래요? 서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통계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설령 뭐 이혼한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이혼율보다 그러니까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에서 이혼한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집중님. 재혼 이혼은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네. 훨씬 더 높습니다. 초혼 이혼율보다 더 위험한 게 재혼이야. 특히 이혼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이혼한 사람들끼리 같이 재혼하는 게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아요. 설령 저기서 커플로 맺어진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깨진다는 거죠. 두 쌍 중에. 절대 당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당당하지 않은 걸 당당하게 보여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댓글. 자, 동거도 조만간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보통 프랑스의 어떤 그런
동구 문화를 보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 문화 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오면 안 바뀔까요? 우리나라 방식으로 안 바뀔까? 여러분, 외국에 있던 문화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계승이 됩니까?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계승이 돼요? 아니잖아. 외국에 있던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도 우리나라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동거는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많아지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런 거야. 동거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엄청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동거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남의 시선 신경 안 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뭐 유럽이나 뭐 저 아메리카 기업은 모르겠습니다. 북미 같은 데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우리나라 땅.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시선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그냥 뭐 겉으로만 신경 쓰나요? 아니죠. 온라인에도 무지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신경을 더 많이 쓰죠. 보이지 않는 거가 신경 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경 안 쓰고 대중화된다. 동그라니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동그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지 근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앞으로 증가는 할지언정 대중화라는 표현은 못 씁니다. 대중화가 뭡니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널리 쓴다는 게 대중화죠. 이 대중화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도덕과 윤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른들이 이 동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이 동거라는 게. 네. 자유롭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 있죠. 뭐 일본, 중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쪽 계통 나라는 동거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야.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대중화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데 대중화가 되려면 결혼하는 커플만큼 나와야 돼. 근데 난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동거라는 게 나름의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거가 대중화되려면 동거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거라는 게 사건 사고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이 대중화가 되려면 안전해야 된다고. 이 동거 문화가 안전하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정착이 될까요? 지금도 뭐 동거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기념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뭐 강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것도 안 좋아지잖아. 보통 동거한 사람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임신하게 되었을 때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뭐 동거해가지고 애 생기면 뭐 책임지고 키울 수도 있겠지만 능력이 안 되면 막 낙태시키고 그러잖아.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대중화 내부는 더 많아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예전보다는 증가할 겁니다. 예전보다는. 뭐 같이 살 사람은 같이 살겠죠. 그런데 대중화라는 표현은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네, 대중화라는 표현. 이분은 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안드로메다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절대 당당하지도 않고 대중화도 아닌데, 예, 제가 봤을 때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근본적 이미지는 아직까지 이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동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좀 선입견을 굉장히 짙게 끼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이 시대 지난다고 해서. 아시아권 나라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내피셜의 댓글 같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쓴 내용이 타당성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본인 생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